오늘 리뷰는 바로 건담 베이스 한정판 MG 건담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플라이트 유닛 코팅 프레임 컬러 클리어. 간만에 건담 베이스 한정판을 리뷰를 합니다. MG 레드 프레임 코팅 프레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형태인데 일단 프레임은 전체 코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외장 부분이 클리어. 대신에 이게 좀 뭔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플라이트 유닛은 코팅이 아예 없더라고요. 코팅 프레임이라 가지고 저 플라이트 유닛의 빨간색은 프레임이 아니라서 안 했나? 뭐 이유는 일단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2022년 2월 25일에 처음 일본에서 발매가 된 한정판이고요. 가격이 좀 비싸죠. 이게 가격이 N가로 13,500엔입니다. 아무래도 좀 가격이 센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15년도에 레드 프레임 소체만 가지고 나왔던 이제 프레임 코팅 외장 클리어가 7,500엔이었던 거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올랐죠. 아무리 플라이트 유닛이 꼈다고 하더라도 비싼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건담 베이스에 재고가 상당히 있다고 듣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어떤지 직접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을 전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부속되어 있는 스티커는 기존의 웹 한정판이었던 그 플라이트 유닛에 있던 스티커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 피어스와 그 관련 검지 파츠들 동일하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그 웹 한정판이었던 플라이트 유닛의 매뉴얼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습식 데칼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이트 유닛에 쓰였던 습식 데칼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부속 파츠로는 이제 무장인 쉴드에서는 이제 빨간 색깔 부분이 다 코팅 파츠로 처리가 되어 있고, 검은 색깔은 메탈릭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이 이제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밀키 클리어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건 앞서서 리뷰했었던 다른 플라이트 유닛이나 그쪽이랑 다 동일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같은 구성의 빔 라이플입니다. 메탈릭 형태로 컬러가 바뀌었고요. 나머지 기믹이나 디테일 다 똑같죠. 여기에 이제 수납 조인트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무장인 바쿠 헤드가 좀 독특해졌는데 이제 클리어 퍼플입니다. 가만 보면은 보라 색깔의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겉에서 봤을 때 이제 내부 디테일도 슬쩍 보이는 것이 역시 클리어의 매력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앞부분에서 봤을 때는 스티커가 곳곳에 쓰이는 것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 스티커가 똑같은 거다 보니까 이 빨간 색깔 스티커 여전히 좀 그래요. 예, 이게 이 오른쪽에 있는 곡선이 심한 스티커인데, 곡선이 심한 만큼 이게 스티커가 벗어나요. 재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던 그 스티커 똑같이 쓰이고요. 뭐 그래도 이제 클리어 퍼플이란 점에서는 꽤 이뻤다라는 느낌이고, 사용되는 빔 파츠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냥 클리어가 아니라 입자가 들어간 반짝반짝한 클리어로 바뀌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빔사벨용 빔 파츠 같은 경우도 입자가 들어간 클리어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게 아주 이쁜 것 같고요. 뭐 안쪽이야 이렇게 빔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디테일을 넣어준 것도 땡큐 하죠. 그리고 로우귤 클리어 컬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조인트로는 이제 본체 골반에 사용하는 스탠드 조인트와 이제 백팩 플라이트 유닛이 사용하는 스탠드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무장인 가베라 스트레이트, 이게 와우. 일단 안타깝게도 정크로 타이거 피어스가 생으로 그대로 남지만 이 하얀 색깔 파츠가 부족해가지고 나머지 검지 파츠가 그대로 정크가 남죠. 좀 런너가 크지도 않은데 하나 더 넣어주지라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일단 중간에 있는 빨간 색깔 부분이 이제 또 코팅되어 있다 보니까 좀 멋들어지게 번쩍번쩍하고 빛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 검집의 주변도 마찬가지, 입구 부분도 이 붉은 색깔의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검을 뽑아 들었을 때 검날이야 뭐 이전부터 코팅이었으니까 아주 멋들어지게 잘 됐죠. 그리고 특징이 이겁니다. 금색깔 코팅. 야, 요 검집 끝부분에 있는 금색 파츠도 코팅. 야, 아주 이뻐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의 만족도가 좀 컸어요. 왜냐면은 이따가 본체 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MG 레드 프레임 그 코팅 프레임 외장 클리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금색이 코팅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금색 부분이 코팅된 거, 이게 굉장히 만족도가, 저는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생각보다 높았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일반 컬러 기준으로는 거의 10년을 기다렸던 플라이트 유닛, 약간 메탈 빌드를 모티브 삼아서 디자인이 리파인 되었던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하얀색은 클리어 파츠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날개라든가 이제 본체라든가 이런 데 하얀색들은 뒤에서 보더라도 다 클리어를 쓰고 있는데, 빨간색은 메탈릭 레드 사출입니다. 날개 부분을 보면은 뭐 메탈릭 레드 사출 컬러가 별로는 아니거든요. 이쁘거든요. 상당히 이쁘지만 굳이 가격이라도 좀 저렴하면은 모르겠는데 13,500엔씩이나 하는데 라는 느낌. 그리고 검은색들은 전부 다 메탈릭 컬러로 컬러링이 바뀌어 있습니다. 디테일은 다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름 또 이제 인테이크 디테일이라든가 뒤쪽에 엔진 뒷부분의 디테일이라든가, 여기도 이제 클리어 그레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중간 부분도 뭐 디테일이야 여전히 괜찮네, 좋네 라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이게 본체가 빨간색이 전부 다 코팅인 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많이 심심한 부분이지 않나,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나 라는 느낌도 있어요. 사용되는 기믹은 똑같습니다. 날개 접고 날개 위로 들고 내리고 돌리고 뭐 이거 똑같고, 위에 쪽도 날개 부분 돌리고, 아래쪽은 볼관절로 큼지막하게 움직여주는 거 동일하고요. 그리고 윗부분은 이렇게 위로 드는 것도 가능하고, 아래쪽을 뒤로 슬라이드 시켜서 안쪽에 손잡이를 이렇게 펼쳐주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그럼 레드프레임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와우, 반짝반짝 빛의 남반사, 이것이 바로 코팅이다. 역시 코팅은 이런 맥이 코팅이 짱입니다. 일단 전신에 빨간색이 전부 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뭐 관절 부위 할 거 없이 싹 다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사로잡는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관절부마저 다 코팅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굳이 따지면은 레드프레임은 관절에 뭘 쓴다? 바로 폴리캡을 쓰기 때문에 관절부 내부에는 폴리캡을 사용을 하고 겉에는 파츠를 씌우는 거죠. 덕분인지 이제 전신의 관절부까지도 싹 다 이제 코팅이 들어간다. 거기다가 요 관절부가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싸는 부분은 폴리캡이지만은 들어가는 축은 다 코팅이니까 관절 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좀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조립한 직후엔 그 관절들이 딱딱합니다. 자, 이쯤에서 원본과 비교도 해봐야겠죠. 짜란! 자, 레드프레임 카이에서 소체만 딱 빼왔습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이게 코팅이라는 부분에서 색깔이 훨씬 더 진해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굉장히 좀 취향 저격이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내부는 코팅되어 있고 겉에 감싸고 있는 건 클리어여서 이 내부에서 번쩍이는 걸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구성을 되게 좋아하는데, 역시 그래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클리어일 거면은 차라리 이런 클리어 화이트 같은 이런 밀키 클리어가 아니라 이 메카니컬 클리어처럼 이제 무색이었으면은 훨씬 아마 이게 비쌌어도 인기가 좋지 않았을까?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비교하는 김에 이제 뒷모습도 한번 봐야겠죠. 뒤에가 훨씬 더, 이쪽도 백팩은 빼고 볼까요? 역시 이 뒷모습이 훨씬 이쁩니다. 이 등에 이 감싸고 있는 게 없어지면은 다 코팅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볼만하다. 이걸 가까이서 보면은 훨씬 더 좋겠죠. 확실히 빛 반사될 때 오는 이 음영 부분들, 이게 코팅이다 보니까 빛 반사가 세게 되는 부분은 밝게 보이고 이러는데, 일반 파츠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보기 힘들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아주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모습을 보더라도 역시 코팅이, 그래도 코팅이 짱인 것 같아요. 그죠? 팔 보세요, 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은, 오늘 리뷰는 제가 이미 플라이트 유닛을 리뷰를 끝낸 상태다 보니까 이제 감상 위주 아니면 비교 위주의 리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한 기믹이라든가 좀 더 상세한 디테일을 원하시면은 제 플라이트 유닛 또는 이전에 했던 다른 레드 프레임들의 리뷰를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 블레이드 안테나 부분도 코팅이다 보니까 역시 머리도 좀 보는 맛이 있다.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어보면은 안면 부분도 이제 코팅 다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뒤통수를 가더라도 뒤통수도 다 이쁘구만요. 제가 유독 이 아스트레이의 코팅판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MG가 디테일들이 되게 좋아요. 이게 외장 내부에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이 프레임에도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이게 뒤통수에도 가만 보면 머리 되게 작으니까 디테일 많이 안 넣어놨을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내부에도 디테일 들어가 있죠. 겉부분에도 막 이렇게 막 움푹 파여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테두리 쪽 이렇게 다 파여 있는 부분 내부도 막 디테일 들어가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는데, 원래 있었는데 코팅되면서 이게 또 빛 반사가 각도가 다르니까 또 그거 막 보는 맛이 이게 아주 좋습니다. 아, 그거랑 별개로 스티커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이 센서 부분과 눈 부분에 스티커 다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몸통, 뭔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몸통에서 바로 나오는데 이 검은색입니다. 아까 다른 쉴드나 아니면 라이플 다 이제 메탈릭으로 검은색, 메탈릭 블랙으로 사출됐다고 했잖아요. 몸통도 마찬가지로 메탈릭 블랙으로 사출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 검은색이 백팩에도 있잖아요. 예, 백팩도 마찬가지로 메탈릭 블랙으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아까 2015년도에 이 레드 프레임 코팅판이 한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코팅 프레임 외장 클리어였어요. 똑같은 사양이었어요. 지금 이 클리어 사양과 이 코팅 사양과 똑같은 사양의 한정판이었거든요. 그게 기동전사 건담전이라고 하는 이벤트에서만 판매된 한정판인데, 제가 이 플라이트 유닛 코팅판 나온다는 얘기 듣자마자 그때 그건가 보다. 우와, 드디어 야, 이걸 이렇게 복각을 하네. 우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양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그때 2015년판과 등가 교환을 했더라고요, 하나를. 그때는 이 검은색이 다 클리어 블랙이었어요. 백팩도 클리어 블랙, 흉부도 클리어 블랙이었어요. 대신에 이 검에 들어가는 금색은 코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 손잡이도 클리어였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한정판과 이제 클리어 블랙을 메탈릭 블랙으로 바꾼 대신에 금색을 코팅을 해줬다. 요렇게 이제 클리어 블랙과 이 금색 코팅을 등가 교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금색 코팅에서 오는 만족도가 이게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좋은 등가 교환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쉴드로 생각하면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쉴드의 검은색도 이것도 클리어였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게 클리어가 아닌 거는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본체로 생각했을 때는 금색이 코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족도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는 라이플도 클리어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등가 교환을 하긴 했지만 뭐 옆구리의 클리어라든가 이런 건 뭐 그대로니까. 옆구리도 클리어 그레이 컬러로 해서 이제 내부가 슬쩍슬쩍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복부 쪽도 다 이제 코팅이 싹 다 매트 코팅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등 부분 아까 슬쩍 봤지만 내부 다 코팅되어 있고, 백팩도 손잡이 클리어, 그리고 겉부분에 있는 이 빨간 색깔들 전부 다 이제 코팅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어깨 부분인데, 앞에서 보더라도 이제 외장 내부의 디테일과 안쪽 프레임의 디테일 다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뒤에서 봤을 때가 요 안쪽 이 내부 디테일 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하거든요. 여기가 또 이렇게 또 양쪽 다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역시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거기다가 백팩 앞에 있는 요 아스트레이의 이름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부분, 여기도 코팅이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군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각도 많고 뭐 굴곡도 많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코팅이 아주 빛을 발하는구만요. 역시 그냥 좋다. 다시 봐도 좋다. 이게 진짜 간만에 보는데 너무 좋네요. 대신에 이제 팔에서부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팔에는 이게 외장들 대부분이 이제 언더게이트 처리되어 있지만 손목
부분이나 손가락은 언더게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게이트 자국이 조금 남거든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엄지손가락 윗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손가락도 이게 이런 식으로 밖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게이트 자국들이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나머지 빛반사나 이런 데 좀 가려져 가지고 좀 멀리 조금 떨어져 보면은 덜 보이기는 해요. 조금 떨어져 보면은. 하지만 이제 아는 사람들은 신경이 조금 쓰일 수밖에 없다. 아, 여기 아쉽다. 막 이런 느낌. 그리고 팔 뒤에 있는 외장들도 내부의 디테일이 잘 드러납니다. 이 외장 안쪽에 있는 디테일 드러나는 게 참 이쁜 것 같아요. 그죠? 골반 역시 안쪽 파츠 이제 코팅 다 사용이 됐고 요 외장 내부에도 코팅 때문에 빛반사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스커트 파츠에도 코팅 파츠 그대로 쓰였고 아무래도 역시 이제 하얀색인 게 강조되는 건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안쪽에 프레임이 없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무색이었으면은 좀 허전한데 이런 느낌보다는 반대쪽이 아주 잘 보이는군 막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 뭐 이제 외장 내부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제 허벅지부터 해가지고 디테일들 무릎 파츠 내부라든가 아니면 종아리 파츠 내부라든가 그리고 은은하게 비춰주는 코팅 파츠들 아주 이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코팅 파츠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는 부분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발등까지도 말이죠. 발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색깔 파츠, 이제 메탈릭 블랙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가슴 보면서 흉부 보면서 이야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를 적용할 수 있죠. 여기도 원래는 클리어였습니다. 15년도 판은. 그리고 전신의 외장 한번 벗겨봤습니다. 순수하게 코팅만 쫙. 오, 와우, 역시 빛반사가 그냥 끝내주는구만요. 아주 마음에 든다. 그리고 제가 조립 방송을 할 때 일반 버전의 외장을 한번 씌워주세요 라는 요청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흰색만 한번 쭉 바꿔봤고요. 이게 이미지가 이 느낌이 많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게 프레임 컬러 아까 비교를 했지만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프레임 컬러가 쨍해요.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코팅에 비하면은 이 빨간색이 밝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코팅이 되게 진하니까 이미지가 또 달라지네요. 많이 달라지네요. 상상 이상으로. 이게 속에 있는 코팅이 비치지 않는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이건 이거대로 충분히 멋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리랑 흰색 조화가 좋은데요. 그리고 가동에 대해서 좀 주의사항이나 특징들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절축을 감싸고 있는 건 폴리캡이지만은 관절축 자체는 코팅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어깨 앞뒤 가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어깨축 같은 경우는 축도 메탈릭 사출이긴 하지만 이제 코팅은 아니고 감싸는 부분은 폴리캡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강도 걱정은 딱히 없어요. 오히려 일반판과 동일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 특히나 주의할 게 고관절을 분해해 보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구조가 나옵니다. 코팅된 관절축 그걸 감싸는 폴리캡 해가지고 고관절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이제 겉부분 감싸는 건 폴리캡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절축이 코팅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판 관절에 약간 관절 보강하듯 코팅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 들고 내리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도 일반판보단 좀 더 단단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히나 주의해야 될 게 고관절에서 요 중간에 있는 축,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리는 축. 여기가 이제 구조상 폴리캡이 쓰이긴 쓰이는데 그 폴리캡 자체를 또 이제 코팅 파츠가 감싸고 있으니까 관절이 전반적으로 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보면은 그냥 힘으로는 잘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주의사항이 그냥 이렇게 길게 잡고 이렇게 다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은 이 관절축 내부가 비어 보이죠. 그쵸? 비어있는 게 보이죠. 이 중간 부분이. 그래서 힘을 잘못 받으면 자칫 파손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움직일 때 팁을 하나 드리면은 관절을 밀어 넣는 느낌으로 이렇게 힘을 이 관절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짧게 잡고 다리 벌릴 때는 살짝 사선으로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안으로 주면서 살짝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들어준다거나 내릴 때도 마찬가지 힘을 주면서 살짝 이렇게 밑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준다거나
상상 이상으로 좀 타이트한 부분이에요. 가장 타이트한 부분이라고 해도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게 불안하다 그러면은 조립할 때 요 들어가는 축, 코팅된 축에 코팅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 좀 나아지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헐거움이 좀 빨리 올 수도 있겠죠. 자칫하면은. 뭐 그 외에 뭐 무릎을 움직이는 부분이라든가 뭐 허벅지 슬라이드 되면서 무릎 연동되면서 안쪽에 코팅 파츠 관절 드러나는 부분까지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제 팔꿈치 부분도 뭐 움직이는데 단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단단해요. 손목까지도 움직이는 거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하고요. 그래서 팔꿈치 움직이는 거 뭐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 있고 어깨 뭐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허리에 볼관절도 이제 코팅 파츠를 쓰니까 단단합니다. 튼튼하다는 느낌이 아주 잘 들어요. 가동은 이쯤 보고 콕피트 해치도 열어봅시다. 짠! 안쪽에 이제 클리어 로우 귤이 탑승하고 있고요. 요 내부에도 슬쩍 약간 모니터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했죠. 그리고 뭐 MGR 스트레이 가동 좋으니까 무릎 꿇기 수월하게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가베라 스트레이트 허리춤에다가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이 금색 코팅된 게 딱 하고 눈에 띄지 않나요? 이건 좋은 등가 교환이에요 진짜. 아주 마음에 들고요. 여기다가 라이플이랑 쉴드까지. 아주 베이직한 형태, 아주 보기 좋은 베이직한 형태의 레드 프레임 완성이 됐고 여기다가 이제 플라이트 유닛까지 장착을 해보도록 할까요? 플라이트 유닛 장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백팩을 이렇게 빼는 것까지 좋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여기가 왜 이렇게 강도가 세졌죠? 왜 이렇게 타이트해졌지 여기가? 원래 이렇게 타이트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내려서 관절을 다 이렇게 다 꺾어준 다음에 백팩을 장착을 하고 이렇게 꺾어줘야 저는 편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조립했을 때 백팩만 쑥 하고 빠지는 거예요 방금처럼. 아무튼 이렇게 하고 빔사벨을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준 뒤에 플라이트 유닛 장착! 자, 플라이트 유닛 장착까지 완료를 해봤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군요. 액션 포즈 취할 때는 요 아스트레이 골반에 낄 게 아니라 이제 백팩을 활용을 하면 되죠 이제. 자, 스탠드에도 올려봤습니다. 역시 플라이트 유닛 장착했으면 공중에 떠야 제맛이죠. 보기가 좋구만요. 그리고 건담 시드 기체인데 그 포즈 안 취해보면 아쉽죠. 라이플 액션 포즈 한번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바쿠헤드 장착을 해볼 건데 안쪽에서 손잡이 꺼내서 손에 쥐어줍니다. 손에 쥐일 때는 이제 손잡이 아래가 긴 부분이 가게끔 해서 이렇게 껴주고 그리고 바쿠헤드 안에다가 밀어넣으면서 탁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안쪽에서 보인다. 클리어 때문에 비쳐 보이는 코팅. 역시 코팅. 그리고 바쿠헤드 포즈가 고민될 때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이겁니다. 저스티스 건담 빔사벨 연결하고 나오는 포즈 있죠? 그런 식의 포즈 취하는 것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뽑아 든 포즈. 그리고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양손으로 잡고 정신을 집중하고 플라이트 유닛의 추진력으로 파고들기 직전의 포즈도 한번 취해봤고요. 그리고는 적을 일도양단하는 포즈까지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건담 베이스 한정판 MG 건담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플라이트 유닛 코팅 프레임 컬러 클리어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팅이 많이 들어가는 거 좋긴 하지만 요 근래에 들어서 유독 코팅 키트들의 가격대가 너무 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한 번씩 들어요 계속. 물론 저는 코팅판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담되는 가격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그거랑은 별개로 코팅 자체는 굉장히 이쁩니다. 뭐 플라이트 유닛에 코팅이 없는 건 굉장히 좀 이건 좀 이거 아니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지만 소재 자체가 하도 이게 레드 프레임 코팅 이게 빨간 색깔 코팅 또 이쁜 거 아시잖아요. 또 이게 반다이가 정말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빨간 색깔 코팅인데 이게 정말 잘 드러나는 그런 프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